한국이 이제 전략 수출 아이템이 뭐 반도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로봇은 그 이상의 좀 위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실적 성장도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 엔비디아 같은 그런 기업이 될 수도 있겠다. 조선 제약바이오 AI 주도주 공략 자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주도주에 집중을 해놓고 쭉 장기 투자하면 된다. 또 한편으로는 이게 로봇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때 결국 로봇이 많은 이제 인력을 많이 대체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기존까지 이제 제조 강국으로서 사실 경제에 굉장히 큰 성장을 이뤄냈던 대표적인 국가였는데 그 로봇이 이제 각 공장에 들어오면서 이 제조에 대한 굴기를 확 바꿔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 로봇을 누가 차지할 수 있느냐, 로봇의 패권을 차지하는 국가가 나중에는 제조 굴기를, 제조에 대한 패권을 가져갈 수도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만약에 그런 국면에서 우리나라의 로봇이 글로벌 경쟁력이 좀 없다면 이거는 제조 굴기까지도 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까지 들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정확하게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로봇이 예전에는 뭐 로봇 되게 가볍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제 그 로봇이 주는 무게감 자체가 굉장히 달라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한국에서 항상 한국이 이제 전략 수출 아이템이 뭐 반도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로봇은 그 이상의 좀 위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로봇을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게 어쨌든 미국은 이제 제조 공장들을 예전부터 뭐 리쇼어링 정책을 통해서 제조 공장들을 다 미국으로 다시 또 불러들이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고 또 임금은 속된 말로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제조업을 부활시키기가 좀 어렵다는 사실 모순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결국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의 또 정부 차원에서 뭐 휴머노이드나 이런 로봇 AI를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다는 이야기들도 있고 결국 중국도 저희가 인구는 많지만은 한자는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한국과 마찬가지로 인구 절벽이 예상이 되고 있고 인구가 앞으로 부족해질 상황이어서 결국 미국과 이 중국같이 국가적인 경쟁력을 가져가려고 하는 나라들은 적극적으로 로봇 투자를 하고 있으니 우리나라도 그 흐름에서 결국 뒤처질 수가 없지 않을까. 더 뒤처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입장에서도 저는 이제 처음에 리쇼어링 정책을 하면서 이제 제조 굴기를 다시 회복시킨다라고 봤을 때, 야, 이게 지금 한다고 이 중국과의 경쟁력 우위를 점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막상 이제 로봇 시장이 빠르게 커가는 걸 보면서 야, 이 로봇을 선점한다면 가능하기도 하겠다라는 생각까지 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또 다시 생각해보면 지금 로봇 시장을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로봇조차도 경쟁 우위가 중국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더더욱이 그래서 미국이 더 로봇에 대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 와중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참 이 부분이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중국 이야기를 많이 들고 싶어서 중국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 건 아닌데 중국에 대한 좀 확실히 그 경각심들은 좀 가져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반드시 뭐 중국을 따라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본받을 건 또 본받고 저희가 또 추종해야 될 부분들은 추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요즘 이제 저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되니까 논문들이나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찾아봅니다. 뭐 로봇 AI도 그렇고 휴머노이드도 그렇고 뭐 각 유명 대학 연구기관들 나오는 보고서들 다 찾아보고 있는데 보면은 대부분이 중국 분들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MIT라고 해도 대부분 이제 보고서에 나와 있는 이름들은 이제 중국 분들. 뭐 카네기 멜론 대학 로봇을 유명한 게 또 카네기 멜론 대학교인데 거기도 다 중국 분들 뭐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도 사실 저희가 엄청나다 뭐 피규어 테슬라 잘한다고 하지만 또 거기서 상당 부분 중국 분들이 또 개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어서 약간 이제 저희가 우려를 하는 거는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고 개발하신 분들이 또 중국으로 돌아가서 창업을 하고 또 아이템을 만든다고 하면은 그건 또 어마어마한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미국은 그걸 모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가 됐고 계속 그 기술 경쟁들은 심화가 될 거고 근데 저희가 그래서 뭐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중국 로봇에 대한 이제 기술 규제들을 앞으로 계속 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문제는 이제 과거 미국이 반도체를 중국을 견제를 했을 때와 다르게 중국은 이미 내재화나 이런 것들이 로봇 쪽에서는 상당 부분 또 진행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결국 우리도 이런 걸 본받아야 되는 거죠. 일단 내재화를 우리도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해외의 어떤 그런 규제나 정책들에 휘둘리지 않는 체질들을 좀 만들어 놓고 인력들도 적극적으로 양성을 해야 된다. 나중에 뭐 링크드인이나 이런 걸로 요즘 저희가 뭐 스토킹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관련된 연구 인력분들의 스펙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학력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다 기계공학 출신, 뭐 전기공학, 전자공학, 컴공 출신 분들이 많이 또 활약을 하고 계신 상황들이니까 우리나라도 뭐 이제 그런 관련된 인력들을 육성할 수 있게끔 좀 정책 차원에서도 지원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되게 대승적 차원의 이야기들이긴 한데 중국이 확실히 많이 앞서 나가 있다. 그건 부정할 수 없다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도 사실 지금까지 제조 굴기로 이만큼 성장해왔던 국가이기 때문에 제조업을 놓칠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제조업을 놓칠 수 없음에 따라서 로봇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국내 대기업들이 다 로봇에 하나같이 뛰어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주로 올라간 것만 시장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뭐 SK, 포스코, 하나 등등 다수의 대기업들이 특히나 제조 굴기로 성장해온 국가 기업들은 다 로봇에 하나둘씩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이 앞으로 더 확장됐으면 확장됐지 줄어들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나요? 저도 그렇게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결국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계속 안 좋은 이야기만 드렸지만은 긍정적인 거는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려고 한다, 투자도 하고 있고 관심을 놓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뭐 정부 차원에서 지원까지 뭐 이 당연히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더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그래도 우리도 해볼 만한 상황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대기업들이 계속 방금 말씀 주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비롯해서 SK그룹 같은 경우는 뭐 유일로보틱스, 뭐 포스코 등등 다양한 이제 투자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알게 모르게 해외 기업들에도 투자를 많이 하고 계세요.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투자한 것만 많이 보이지만은 피규어에도 저희가 투자를 한 걸로 알고 있고 뭐 원엑스라고 하는 휴머노이드 기업에도 일부 투자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이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제 수면 아래에서는 좀 움직임들이 있으니까 그게 가시화되고 좀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나오게 됐을 때 그런 부분들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은 합니다. 그럼 냉정하게 딱 현재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나라 로봇 기업들과 미국, 중국 기업들과의 그런 경쟁력을 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현 주소는 어떤가요? 뭐 순위로 따지자면은 원래는 우리나라가 항상 뭐 4등, 5등을 이제 중국이랑 다투고 있었었고 뭐 1, 2, 3등은 뭐 미국, 일본, 독일이 나눠 가졌었고 우리가 이제 4등, 5등을 다퉜는데 이제는 뭐 중국한테 밀려난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5등에서 한 6등 정도? 제가 봤을 때는 이탈리아도 굉장히 잘하거든요. 이탈리아도 이탈리아 공과대학교에서 뭐 여러 가지 기술 인력들을 많이 크고 있는 상황이어서 약간 유럽과 그래도 어깨는 나란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다만 이제 좀 더 투자를 하고 더 노력할 부분들은 많이 보인다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그렇게 글로벌 기업들과 어깨를 어느 정도는 좀 견주고 있는 기업들은 대표적으로 어떤 기업이 있는 거예요? 뭐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인 거죠. 왜냐면은 휴보라고 하는 한국의 휴머노이드를 만든 회사이고 그 휴머노이드를 만들었다는 게 뭐 아무 기술이 없어서 만든 건 절대 아니거든요. 거기 들어간 부품부터 해서 제어 알고리즘까지 다 내재화가 되어 있고 그걸 바탕으로 또 작년에 뭐 RBY1 이런 양팔 로봇도 개발을 했고 뭐 다양한 계속 그 아이템들을 만들고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어깨를 충분히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한 개 기업만 꼽아보자고 하면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정도를 계속 지켜볼 만하다. 그래서 삼성이 투자를 한 이유도 알겠다 생각은 합니다. 네. 근데 그전에는 이제 협동 로봇 쪽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워낙 세계적인 경쟁 우위를 좀 점하고 있지 않았었나요? 네, 맞습니다. 뭐 그러니까 상용화 가능한 로봇단에서는 또 협동 로봇이 있고 사실 협동 로봇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도 매출 규모가 훨씬 크고 미국, 뭐 유럽, 해외에서도 다수 팔리고 브랜드 이미지가 훨씬 강한 건 두산 로보틱스이기 때문에 또 이런 로봇 분야마다 좀 나누어서 보면은 협동 로봇은 또 두산이 잘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이제 기술 관점에서 봤을 때는 휴머노이드나 이런 걸 생각을 했을 때는 레인보우가 조금 더 앞서 있는 측면들이 있다. 근데 두산도 뭐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뭐 휴머노이드를 뭐 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들은 뭐 휴머노이드가 정답은 아니다라고 생각은 해요. 굳이 우리 인간의 형태를 띌 필요가 없다 생각을 하고 바퀴 달린 로봇에다가 그냥 로봇팔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효용 가치는 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바라보는 거는
본인들의 그런 협동 로봇이라고 하는 아이템을 뭐 다른 이제 모바일 로봇에다 부착을 하고 거기에 AI랑 소프트웨어를 접목을 해서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을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말이 그게 휴머노이드가 아니지 결국 저희가 지능형 로봇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양사가 좀 전략은 다르지만은 좀 그런 누가 이길까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것도 하나의 또 흥미로운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쵸. 하긴 우리가 이제 사람이 실제 공장에 가서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 뭐 모든 걸 다 뛰어나게 잘하지 않더라도 특정한 업무를 단순 반복하는 거에 있어서만큼은 좀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또 값이 싸면 기업들이 그 로봇을 더 많이 쓸 테고, 물론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정말 사람의 모습을 본딴 휴머노이드 로봇이 가장 뭐 끝판왕일 수는 있겠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상용화된 로봇들은 굉장히 좀 많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 로봇 시장이 많이 치열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국내 다른 후속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중소기업들의 경쟁 우위가 좀 있을까라는 생각도 있으면서도 좀 틈새 시장을 노리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우리나라가 이제 뭐 휴머노이드 로봇 AI 이런 걸 하면은 좋겠지만은 사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하려면 뭐 최근에 그런 빅테크 기업들 뭐 아니면 글로벌 대기업들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AI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해외 기업들 뭐 피규어도 그렇고 아니면 이제 작년에 로봇 AI 쪽에서는 피지컬 인텔리전스 뭐 이런 회사들도 있고 수조 단위의 기업 가치를 주면서 투자를 하는데 투자 금액 규모 자체가 다릅니다. 일단은 뭐 5천억 원 거의 뭐 수천억 원 단위 또는 많게는 수조 원 단위로 돈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어제 기사를 봤는데 1분기 때 지금 중국 쪽에서 투자가 나온 게 6천억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들이 그런 개발하는 들어가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뭐 규모의 경제, 투자의 규모 측면에서는 그걸 이길 수가 없으니까 뭐 휴머노이드 로봇 AI를 하기 또 어려울 수도 있겠다 생각은 합니다. 다만 그걸 꼭 해야 되나 생각도 하고 있고 결국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니치 마켓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거다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이제 너도 나도 다 휴머노이드 로봇 AI를 하겠다고 했을 때 지금 누가 앞으로 이길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뭐 테슬라가 이길 수도 있고 중국이 이길 수도 있고 워낙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그 패권을 가져갈 기업들이 잘 안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엔비디아는 이미 패권을 가져갔다고 보여집니다. 뭐 거기 들어가는 반도체 칩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로봇을 개발하고 AI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뭐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개발 도구들을 뭐 통합적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으니까 모든 기업들이 지금 엔비디아에 또 종속이 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 그 패권은 사실 로봇 기업들이 아니라 엔비디아가 가져가고 있듯이 우리나라도 그럴 만한 아이템들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게 되게 꿈을 그리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지금 휴머노이드 저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하드웨어적으로 너무 부족해서 뭐 배터리도 그렇고 반도체 칩도 그렇고 모터나 이런 기술들도 아직 많이 멀었거든요. 뭐 배터리 같은 경우도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로는 지금 4시간도 구동을 못할 겁니다. 간단하게 걷고 움직이는데 나중에 거기에 온 디바이스로 AI를 돌리고 컴퓨터를 돌린다고 하면은 아마 1분 탁 돌고 픽하고 쓰러질 거예요. 왜냐하면 배터리 파워가 부족하니까 용량도 부족하고 공기전지 배터리라든지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들어보지도 못했던 뭐 새로운 패러다임의 배터리를 먼저 저희가 개발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지금 저희가 모터를 많이 쓰는데 모터가 또 파워가 부족하거든요. 결국은 저희가 생각하는 휴머노이드는 막 뭐 5kg, 10kg 드는 게 아니라 뭐 사람도 한 손에 들고 이런 인간의 신체적 능력을 뛰어넘는 로봇들을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런 걸 하려면 모터는 결코 불가능하다 생각을 해서 뭐 인공 근육이라든지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분야가 휴머노이드 로봇 AI가 아니어도 이런 요소 기술들을 개발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경쟁력은 있을 것 같다. 뭐 일례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로보티즈가 있어요. 저희가 액추에이터를 하는 회사인데 뭐 저희가 뭐 배송 로봇이나 이런 쪽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은 그 액추에이터가 뭐 예전에 로봇 개발할 때 많이 쓰였었는데 지금 또 흐름이 개발이 확대되는 흐름으로 가고 있으니까 연구개발 플랫폼들이 또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 연구개발 플랫폼에 또 수요가 늘어나면서 액추에이터가 같이 또 많이 팔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게 어떤 개념인가요? 이제 저희가 AI를 개발을 하려면은 물리적인 데이터들을 쌓아줘야 되는데 물리적인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테슬라의 옵티머스 가지고 쌓을 수도 있지만은 너무 비싸니까 싼 저렴한 연구 플랫폼들이 나오고 있어요.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만든 알로하나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런 류의 플랫폼들인데 그런 플랫폼들 만들려면 또 부품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는 뭐 하이엔드급의 부품들은 안 들어갑니다. 뭐 환하게 만든 모터, 뭐 하모닉 드라이브가 만든 감속기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제 과거부터 연구 플랫폼에 최적화되어 있던 조금 이제 저렴하지만 성능이 나쁘지 않은 그런 액추에이터들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 그게 또
로보티즈 액추에이터가 다수 쓰이고 있거든요. 알로아에도 들어가고 있고 뭐 다른 로봇 개발 플랫폼에도 다수 들어가고 있고 결국 실질적으로 이렇게 연구 수요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또 이제 그 걔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나라 기업이 어딘가 보면은 로보티즈가 있더라. 왜냐면은 그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니치하긴 하지만은 또 하나의 또 경쟁력 있는 아이템을 하니까 실적 성장도 이루어지고 있고 마진 개선도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또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로보티즈 액추에이터 하면은 그걸 왜 써야 되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로봇 개발하신 분들은 거의 99.9% 로보티즈를 알 겁니다. 모르실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처음 로보틱스라고 하는 그 학문에 입문을 하실 때 뭐 슬램 이런 자율주행도 그렇고 아니면 로봇들 관절 움직이고 하는 그런 것들에 다 로보티즈의 플랫폼들이 쓰였었으니까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결국 과거에 로봇을 개발하셨던 분들이 지금 또 휴머노이드 AI 개발하고 계시는 거니까 지금 더 수요가 늘어났으니까 또 똑같이 쓰고 계시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제 보실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뭐 약간 이제 세미나나 이런 거 다녀보면은 우리나라 엔비디아 같은 물론 좀 결은 다르지만은 그런 기업이 또 로보티즈가 될 수도 있겠다. 왜냐면 그 플랫폼 쪽에서의 부품을 저희가 꽉 잡고 있으니까 기대하는 거는 그런 플랫폼에 쓰이다가 점점 이제 하이 레벨로, 그러니까 상용화 가능한 로봇들의 부품으로 들어가는 걸 또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회들도 좀 바라봐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그나마 또 이렇게 재밌게 생각을 하는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번 CES에서 그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을 입힌 게 말씀하셨던 그 플랫폼과 좀 일맥상통한 건가요? 네. 또 아이작 심이라고 하는 시뮬레이터도 있고 올해 또 공개를 했던 게 코스모스라고 하는 건데 그건 또 이제 물리적인 데이터를 저희가 물리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쌓기도 하지만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쌓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생성 AI로 해서 요즘 영상에 대한 생성 AI 적용도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 팔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근데 영상으로 제가 팔이 움직이는 것처럼 만들어서 그 데이터를 쌓는 방법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또 코스모스를 공개하기도 하고 어쨌든 뭐 다 써야 되긴 하지만 물리적인 데이터도 써야 되고 시뮬레이터도 써야 되고 다 하지만 그걸 통합적으로 엔비디아가 제공을 해주니까 뭐 너도 나도 엔비디아를 쓰는 겁니다. 뭐 아마 피규어도 쓸 거고 원엑스도 쓸 거고 중국 기업들 유니트리도 쓰고 있고 협동 로봇에서 유니버셜 로봇도 쓰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다수 그 플랫폼 안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어떻게 보면 패권은 엔비디아가 가져갔을 수도 약간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젠슨 황께서 나오셔가지고 항상 요즘 퍼포먼스로 보여주시는 게 가운데 서 계시고 옆에 휴머노이드 로봇들 쭉 영상으로 맞아. 띄워놓는 게 재밌기도 하지만 되게 무서운 거기도 하거든요. 어차피 여기 다 우리 거 GPU 쓰고 있고 우리 플랫폼 쓰고 있는 거다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여서 엄청난 야심이기도 하다 생각은 합니다. 네. 그 엔비디아가 날이 갈수록 무서워지는 기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그 반도체 핵심 칩 하나를 개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무시한 또 파급력이 있다라는 게 그렇죠. 젠슨왕이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예측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가다 보니 그랬고, 근데 또 빠르게 대응을 했던 거고, 근데 결국 반도체라고 하는 게 다른 데도 많이 쓰이지만 로봇에도 결국 쓰이니까 하나의 요소 기술을 잘 잡아두면은 여기저기 전용이 좀 가능하다. 그래서 배터리도 되게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아직 로봇이 상용화되고 뭔가 현실화되기에 좀 멀었다고 생각을 하는 이제 그 배경에 뭐 통신이라든지 뭐 보안 기술 이런 것들도 더 발전을 해야 돼서 그런 부분들이어서 우리나라가 뭐 누가 그런 걸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요소 기술들을 잡아간다고 하면은 기대해 볼 만하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물리적 AI를 통한 어찌됐든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테스트를 계속 해야 되는데 거기에도 일정 부분의 액추에이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액추에이터에 있어서 너무 막 하이엔드급의 액추에이터가 필요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보급형화 될 수 있는 액추에이터가 필요한데 그거를 지금 로보티즈 액추에이터가 좀 노리고 있다. 이미 실제 많이 쓰이고 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사실 뭐 성능도 성능이지만 로보티즈는 뭐 통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좀 개방형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개발자들이 뭐 이것저것 커스터마이징하고 만지기가 편안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엔비디아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칩을 저희가 또 많이 쓰는 게 AI 개발자분들이 많이 쓰는 이유가 뭐 쿠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종속이 된 건데 그렇죠. 비슷하게 액추에이터도 뭐 통신이나 이런 것들 다 열려 있으니까 좀 편안하다 이런 관점에서 개발자분들이 많이 쓰고 계시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로보티즈를 처음 유튜브나 이런 리포트 등에서 공부를 했을 때는 배송 로봇 만드는 기업이구나, 일개미 집개미 만드는 기업이구나 했는데 제가 로보월드라는 전시회를 갔는데 로보티즈 전시관에 로봇은 없고 다 액추에이터만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니, 뭐 이게 다 잘 돌아간대요. 막 종류가 많대요. 그래서 뭐
그때 이 뭐지? 이 기업은 이걸로 돈 버는 건가? 해서 또 찾아보니까 실제 매출비 중에 거의 90% 가까이가 액추에이터로 나오고 있었고 그 다이나믹 셀이라고 네. 하죠, 네. 이름을. 그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 커스터마이징화 돼가지고 이제 맞춤형으로 다 제작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보니까 이 기업은 사실 액추에이터 기업인데 네. 왜 다 배송 로봇 기업으로만 알고 있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실제로 거기에 또 내재화도 되어 있어서 마진도 한 20% 정도 넘게 나옵니다. OP 마진 기준으로 사업 보고서에 다 나와 있는데 뭐 마진도 좋고 하니까 저는 액추에이터를 좀 더 강력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고, 물론 이제 배송 로봇도 부품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완제품 쪽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었는데, 아직 배송 로봇 시장은 이제 막 개화하고 있는 단계고 실질적으로 실적이나 이 수익성을 다 가져다 주는 건 액추에이터니까 뭐 아직까지는 좀 액추에이터 기업으로서 오히려 또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예전에 뭐 달파 챌린지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2015년대 휴머노이드 막 여러 경연도 하고 카이스트의 그 휴보, 레인보 로보틱스의 휴보가 1등을 했던 그 대회 보시면은 놀랍게도 로보티즈도 나갔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거기 똘망이라고 하는 휴머노이드를 가지고 나갔었었고. 휴머노이드로요? 네. 나중에 그 로보티즈 본사 가보시면은 거기 막 휴머노이드도 하나 서 있거든요. 연구 플랫폼이긴 하지만 이제 뭐 그런 기술력도 있는 회사니까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네. 오랜 기간 동안 LG가 2대 주주로 투자를 네. 한 기업이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분 8, 9%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 원래는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아무 시너지가 없었던 걸로 보여져요. 일부 저희 부품을 좀 써주거나 하는 용도였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작년부터는 뭐 배송 로봇 사업 쪽에서 사업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고, 뭐 언론 보도들 통해서 나온 거 보면 올해 뭐 40대 정도 뭐 주문을 했다, 뭐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조금 협력이 가시화되면은, 그리고 또 뭐 삼성과 레인보우의 관계처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뭔가 사업 협력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뭐 비슷한 스토리들을 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액추에이터라는 개념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액추에이터 조금 간단하게 설명 가능하실까요? 액추에이터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구동 모듈입니다. 그러니까 모듈화된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흔히 로봇 쪽 하면은 뭐 감속기, 모터 각각 개별 부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실 텐데, 액추에이터는 조금 큰 포괄적인 의미에서 그러니까 모터랑 감속기가 또 결합이 됐고, 거기에 뭐 통신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기능들이 결합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관절에다 딱 넣으면 바로 구동 가능한 그런 모듈화된 부품이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체형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모터, 감속기 다 들어가고, 모터, 감속기 뭐 이런 것들이 내재화가 되어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국내 기업 중에 하이젠 R&M이라는 기업이 네. 올해 그 휴머노이드에 들어가는 뭐 이 액추에이터를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엄청 올랐는데, 맞습니다. 네. 근데 그 기업과 로보티즈랑 좀 비교하면 어떤가요? 어떻게 보면 좀 하이젠 R&M 같은 경우는 뭐 산업용 로봇이라든지 이제 이런 쪽으로 모터를 이제 주력으로 납품을 했었던 기업이고, 그러니까 로보티즈는 좀 이제 연구 플랫폼 쪽, 하이젠 R&M은 뭐 바로 이제 상용 가능한 그런 수준의 부품들을 했었으니까 조금 바라보는 시장이 달랐던 거다. 원래는 뭐 하이젠 R&M도 이제 앞으로 뭐 휴머노이드나 이제 이런 쪽으로 가시겠지만, 기존에는 뭐 산업용 로봇, 뭐 협동 로봇 이런 쪽에 많이 쓰이던 부품이었고, 아마 로보티즈랑 하이젠 R&M이 점점 사업 분야가 비슷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바라보는 부분들은 비슷할 거니까 유사해질 거다. 다만 이제 원래 했던 사업들은 조금 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래나 저래나 여러 가지로 좀 살펴보는 공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국내에도 이렇게 좀 알게 모르게 니치한 마켓에서의 기회가 좀 숨어 있다라는 것도 좀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의 강연회를 진행하고 또 소통하는 모임도 같이 가져가고 있는데, 할 때마다 정말 귀합니다. 한 단어로 표현하면 귀합니다. 함께 공부하고 또 함께 호흡하고 함께 같은 방향을 보고 나아가는 우리 가족분들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나 값지고 귀하고 또 감사하죠. 이제 그동안에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받기는 했지만 직접 와서 이렇게 실물을 보면서 메모도 해가면서
공부를 하니까 다시 한번 머릿속에 쏙쏙 들어올 수 있고 진짜 말 그대로 주식의 본질을 봐가면서 방향성 이런 거를 체크해 주시면서 공부를 시켜주시니까 저는 더 할 나이가 없죠. 지금 좀 뭐 불과 한두 달이지만 돈을 벌었는데 이 더 오를까? 이게 더 오를까? 내가 산 게 더 오를까? 뭐 이러기 때문에 되게 그렇게 갈아타는 게 엄청 어려운데 그런 거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의문들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돼서 언제 좀 팔고 실질환하고 새로운 또 앞으로 더 많이 오를 종목으로 갈아타는지에 대한 기준이 좀 더 확실히 잡힌 것 같아서 되게 오늘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표를 할 수 있으면 주식에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할까 말까 고민하고 계시다면 올해만큼은 조금 일찍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시간은 계속 가고 있고 기회도 점점 가고 있거든요. 어차피 투자라는 게 뭐 한 달 하고 말 거 아니고 1년 하고 말 거 아니니까 평생의 공부 파트너로서 멘토로서 함께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